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 국사교과서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국민들에게는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입수하는 대로 교과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 고조선 동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고조선의 후기 동검인 세형 동검, 일본 열도 이제 답사를 가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금이 바로 고조선의 후기금인 세형 동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역사 답사하면서도 그런 이렇게 영상을 찍지를 못하고 그냥 다른 것만 열심히 찍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는 세형 동검의 최근에 이제 발굴 분포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지금의 한국사는 실전 고고학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말은 실전 고고학이라 하는데 전혀 실전 고고학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학계의 현실, 그것을 여러분들 한 예를 오늘 세형 동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세형 동검입니다. 말 그대로 대단히 날카로워졌다는 거죠. 보면 의미가 뾰족해졌고요. 이것은 이제 비파형 동검의 후기금입니다. 이제 날은 여러분들 보시면, 만져보시면 대단히 이제 지금 한 3000년, 2500년 대부분 이제 연대를 잡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검에 보면 날은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교하게 만들었고요. 심부를 여러분들 보시면 탄탄하게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가운데를 많이 박았죠. 두껍게 만들었죠. 이것이 이제 고조선 동검의 특징입니다. 중국의 동검은 이렇게 가운데 심부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자세히 비파형 동검학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러분들 한국사의 고조선 영역도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많은 분들이, 국민들의 99% 이상이 모릅니다. 국사를 가르치는 국사 선생님들도 저 영역도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검정교과서 100% 저 지도가 다 나옵니다. 잘 보시면 북한 지역, 요동하고 북한 지역 색깔하고 밑에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색깔이 틀리죠. 저 의미는 뭐냐면, 자, 옆에 위에 그림 해놨죠. 색깔이 옅은 것은 뭐죠? 보면 고조선의 이제 관련 문화 영역이라 해가지고 요동과 한반도 북부만이 고조선이고 대한민국은 고조선 땅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뭐냐?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이제 한사군을 평양에 끌고 오기 위한 논리로서 바로 진국이 바로 한반도 남부다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진국이란 말을 안 하면서 또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저렇게 한반도 남부 대한민국 땅은 고조선 땅, 당군의 후손이 아니라고 저렇게 표기하고 있는 검정교과서가 100%입니다. 이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국사 선생님들도 항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저 논리는 1920년 조선 총독 후의 논리입니다. 한반도 북부만이 고조선이고 한반도 남부는 고조선이 아니다. 그럼 뭐다? 중심지 평양에 뭐가 있었다? 이만조선, 그 다음에 한사군, 낙나군이 있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린 지도가, 추정한 지도가 저 지도인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속에 저 100년이 지났는데도 저 지도가 검정교과서에 100% 고조선 영역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추정한 것이 비파형 동검은 한반도 북부에서만, 요령 쪽에만 나오는 것이고 세형 동검은 한반도 안에서만 나오는 걸로,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남부에 많이 나오는 걸로 많이 이제 지도를 지금까지 그려왔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도 바뀌었는데도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통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검이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약 3000년 전에 이제 동검으로서 고조선의 이제 초기를 지나가지고 중기 정도 됐을 때 나오는 동검이 이런 모습인데, 뭐 이런 호칭을 비파형 동검이라 했는데 비파하고 닮질 않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것은 뭐냐, 불꽃의 모습을 닮았대 가지고 불꽃형 동검이라 불러야 된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지금 또 요령식 동검이라 했죠. 저 동검은 이제 한반도 내에는 크게 뭐 이렇게 없는 걸로 생각하고 대부분 요령 쪽에, 요동 쪽에 많이 나오는 쪽이라 해가지고 요령식 동검이라 했는데 실수였죠. 왜? 저 동검은 지금 한반도 전체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령식 동금이라는 용어를 버려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요령식 동금을 고수하는 박물관이 있고요. 비파형 동금이라는 용어도 갖다 쓰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식의 용어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고 아직까지도 비파형 동금으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고조선 동금의 특징은 중간에 심부이죠. 보면요,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칼이 부러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단단하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동그란 어떤 심을 박았잖아요. 보면요, 저것이 이제 고조선 동금의 특징입니다. 중국어에 말하는 중원의 동금은 이렇게 금을 저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의 형태만 보더라도 중원식이냐 아니면 고조선 북방식이냐가 바로 구분이 나는데, 북방식 고조선 동금의 특징은 가운데 심부가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부러지지 않게 만드는 저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동금은 지금 이제 분포도를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리겠지만은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이 이제 산동성까지 가서 이제 관찰해 온 분들 있는데, 저 비파형 동금은 지금 산동성까지 발굴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 한번 보시고.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고조선의 후기 동금인 이제 세형 동금입니다. 약 2500년 연대기를 잡고 있고요. 2500년 전에 이제 그런 이제 유물로 보는데, 이제 옛날에는 조선식 동금이라 가지고 저 동금은 한반도에서만 나오는 줄 알고 조선식 동금이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근데 저것은 잘못된 용어였고요. 그 다음에 세형 동금도 뭐 한자식 표현으로 아주 세밀하다, 쪼빼하다 이런 쪽의 의미가 이제 있는 건데, 날카롭다라는 의미로서 세형 동금을 쓰고 있는데, 한국식 용어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아직까지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뭐냐면 저 세형 동금이라고 부르는 저 동금은 2500년 전의 동금으로서 고조선 후기 동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면은 여러분들 최근의 고고학 결과물입니다. 바로 이제 이호수 박사 논문에 등장하는데, 비파형 동금이 여러분들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금 이제 요동을 넘어서 요서까지 비파형 동금이 나오고 실제로 산동성까지 나오는데 그까지는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 포인트는 세형 동금이죠. 세형 동금이 바로 여러분들 녹색입니다. 녹색인데 우리나라 금정교과서 100%는 뭐죠? 금정교과서 100%는 세형 동금이 한반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교과서에 지도를 그렸는데,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발굴 지역은 지금 요동을 넘어서 요서까지 세형 동금이 나오는 걸로 지금 이제 최근에 고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것을 분포도로 그린다면 세형 동금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동, 요서, 그 다음에 한반도 전역을 다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형 동금은 벌써 한반도를 넘어서서 요서와 요동 지역까지 다 발굴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발굴되느냐? 바로 대마도와 더불어 그 다음에 요 구주 지역에 여러분들 저 넓은 지역에 세형 동금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나오냐? 일본 본토의 이즈모 지역까지 보시면 세형 동금이 아주 쫙 깔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세형 동금은 요서, 요동, 한반도, 그 다음에 대마도, 이끼섬, 그 다음에 구주를 넘어서 떼요. 이즈모 지역의 지금 추른 지역, 거기까지 세형 동금은 쫙 깔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문까지 나와가지고 세형 동금이 일본 열도에 쫙 깔렸다고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역사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금정교과서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세형 동금은 한반도 내부에만 있었고 비파형 동금은 돼요. 많이 발굴되다 보니까 원래는 한반도 북부 지역만 많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다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가 빠졌냐? 산동성의 비파형 동금 분포는 빠졌습니다. 세형 동금은 너무 왜곡이 심하죠.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게끔 그려놓고요. 또 다른 지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세형 동금은 한반도에서만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일본 열도라든지 요동 요수에서는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교과서에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형 동금의 분포들을 우리나라 교과서에 잡아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과 더불어 요동과 여수를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일본 열도까지 세형 동금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역사의 현실은 세형 동금은 한반도 내부에만 있고 요동 요새에는 세형 동금이 안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일본 열도에도 세형 동금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교과서 지도는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보신다면 과연 우리나라 학자들이 국민들 앞에서 항상 하는 말이 고고학은
고고학을 바탕으로 실전 고고학을 바탕으로 역사는 써야 된다 해놔놓고 그러면서 고조선 영역이라든지 당군을 이야기하면 유사사입이다 이런 쪽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단고기 환자만 나오도 경기를 일으키는 동네가 바로 우리나라의 고고학자들이죠. 그러면서 정작 고고학의 현실은 저렇게 환단고기가 이야기하는 여러가지 우리나라 고대 사서가 이야기하는 역사 범위 영역을 그대로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출토품이 나오는데도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런 걸 부정하고 저렇게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저렇게 일본이 정해놓은 논리 그대로 세형도금은 한반도 내부, 비파형도금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거짓말을 못 치니까 한반도 전역에 나오는 걸 돼 있는데 일본 12회까지 비파형 세형도금이 나갔다는 자체는 지금 이 순간도 표기를 하지 않고요. 산동성의 비파형도금이 나왔다는 것도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고조선은 뭐다? 한반도 북부와 요동만이 고조선이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 대한민국 땅은 당군의 자손이 아니고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라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어떠 중국인 이만이 다스렸던 평양 밑에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쉽게 말하면 진국의 사람들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금전교과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는 이 현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야만 역사가 바로 잡힐 수 있지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말 그대로 중국의 동북공정 한반도 북부는 중국 땅이라는 논리를 전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오늘 강조해 드립니다. 메리믹스문화TV에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액이라도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힘든 것이 경제 문제네요. 이것은 제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돈 되는 유튜브 아닙니다. 아무리 이렇게 잘 만들어도 잘 보지 않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경제를 수반으로 참 많이 영상 찍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중요한 유적지 있으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고 찍어서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잘 하지 않네요. 여러분들 핸드폰 기능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꼭 소개해야 될 역사 유적이 있으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